이 강의는 그냥 성령 회귀 모형을 MH로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똑같은 모형을 또 똑같은 데이터로 이제 깁 샘플링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MH로 하기도 하는 거고요. 깁 샘플링 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MH로 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거고, 이게 정수 변수, 밑에가 설명 변수, 오면 얘들 그냥 스트럭처에 저장하는 거고요. 표본 크기, 그리고 이제 0이면 이제 깁 샘플링을 추정하는 거고, 1이면 이제 MH로 하는 겁니다. 이제 플래그라 그러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플래그를 여기 뒀고, 여기서 이제 MH로 하기 위해서 이제 1로 뒀습니다. 나중에 MH로 할 때 이제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선택을 우리는 이제 T 분포를 했어요. T 분포를 했으니까 이제 자유도가 필요하겠죠. 자유도는 우리 15로 설정했습니다. 임의로. 보통 이제 한 25, 30 이상 넘어가면 정기 분포는 다를 게 없고, 또 5나 10이면 너무 이제 꼬리에 두터워서 우리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상으로는 15가 가장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총회자 파라미터가 4개인데 그 중에 첫 3개는 이제 베타1, 베타2, 베타3고 마지막은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베타들은 이제 사전 분포가 노말이고 시그마 제곱은 이제 사전 분포가 인버스 갬마죠. 그래서 이제 세타라는 벡터 안에 이제 베타들의 위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시그마 제곱의 위치, 네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도 그냥 스트럭처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베타들의 이제 사전 평균, 사전 분산, 그리고 얘들도 또 스트럭처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0, D0가 이제 시그마 제곱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죠. 시그마 제곱의 사전 분포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포스테리아를, 로그 포스테리아,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루드 플러스 로그 프라이어를 이제 극대화시킵니다. 그때 극대화시켰을 때 추정치를 이제 세타 헷, 분산 공모산을 이제 V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더. 로그 포스트 들어가 보시면 ln 포스트에 보면 ln lik라는 게 있고 ln 프라이어가 있죠. ln lik가 또 보시면 얘가 라이클루드입니다. 이제 종수 변수, 설명 변수, 또 세타 중에서 이제 베타들 끄집어내고 세타 중에서 시그마 제곱 끄집어내고, 그죠? 그럼 이제 시그마 제곱은 상수고 원바이 원이고 얘는 이제 원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된 거죠. 계속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얘의 덴시티, 얘의 로그 덴시티 계산하는 거고 평균은 x 베타, 그죠? 얘는 t by 1, x는 t by 3, 얘는 3 by 1. 그러니까 얘는 x 베타는 t by 1. 얘 t by 1, 얘 t by 1, 시그마 제곱도 t by 1을 만들어 주려고 시그2에다가 원스 t,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는 t by 1이에요. t by 1. 그래서 t by 1은 이제 로그 덴시티가 t by 1이 있는 거, 이걸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로그 우도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로그 라이클루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ln 프라이어, 이 로그 프라이어는 이제 베타들의 이제 로그 프라이어 더하기 여기다 ln 프라이어가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베타에 대한 프라임이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인버스 갬마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를 더해준 게 바로 로그 프라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ln 포스트는 이제 로그 라이클루드 더하기 로그 프라이어를 더해서 ln 포스트를 한 거고요. 얘들은 다 파라메타 함수입니다. 파라메타 함수,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딨냐? 여기서 SA 뉴턴이라는 거는 이제 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물론 제약도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면 일단 시그마 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제약입니다. 이게 프사이라는 게 그냥 파라메타 벡터고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D, IG는 이제 이게 4입니다. 4. 그러니까 파라메타 중에 시그마 제곱이 차지하는 시그마 제곱 위치 네 번째잖아요. 사실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4가 있는 거죠. 그 네 번째 값은 양수해야 된다. 그냥 시그마 제곱 양수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제약입니다. 제약이고, 그렇죠? 다시 돌아서 이제 다시 ln 포스트를 이제 이런 제약하에서 극대화시킨 거죠. 얘는 초기 값이고 초기 값은 그냥 프라임 민으로 주은 거예요. 임의로 프라임 민에서 이제 초기 값을 주면 이제
이 목적 함수를 이 제약하에서 극대화시키고, 그럼 극대화됐을 때 값이 이제 세타헷. 얘가 바로 포스테리어 모드고, 그때 이제 네거티브 인버스 헤시안 한 게 이제 분사 공무산, 그죠? V고 됩니다. 그죠? 이게 나오고. 그래서 깁 샘플링 할 때는 얘가 그냥 최값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깁 샘플링 파라미터를 이제 추정하는 함수입니다. MCMC. 이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큰 그림을 좀 보죠. 큰 그림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n번 반복할 거고, 그죠? n번 반복할 거고, 각 그 사이클 안에서, 각 MCMC 사이클 안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프로포즈를 하는 단계가 있고, 프로포즈이 되면 그거를 이제 억셉할지 리젝할지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죠? 그럼 끝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제 보죠. 얘는 이제 번인이고, 번인 이후에 MCMC 사이클이고, 그죠? 예. 이거는 number of MH는 그냥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냥 파라미터 수고, 이거 저장할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장할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n번 시행할 거고, 그 파라미터 수는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로우로 해서 저장하는 거고요. 이 카운터는 뭐냐면 우리가 딥 샘플링은 그냥 저장하는 거고, MH는 저장을 할 때 이게 억셉이 돼서 저장할 수도 있고 리젝이 돼서 저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카운터라는 거는 억셉 했을 몇 번 억셉 됐는지 카운트 세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했으면 1000번 중에 뭐 5000번이 억셉 됐다, 뭐 7000번이 억셉 됐다. 그래서 몇 번 억셉 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억셉 레이시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억셉 레이시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예요. 그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실습이니까 이거는 계산한다더라 라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타해서 이제 포스테리어 모드로 이미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는 그때 분산 공무산이었죠, 좀 전에. 자, 그래서 이제 V가 이제 분산 공무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프로포저 스텝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쓰는 이제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T 분포예요. 평균이 이제 세타 해시고, 그 T 분포니까 분사 공분산의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하죠. 스케일 파라미터가 V이고, 이제 자유도가 15인. 그런 이제 T 분포를 우리는 이제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이 함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MCMC라는 함수 안에 이 서브 펑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 새로운 파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오면 이제 프로포저 스텝이라고 있죠. 그래서 스펙 MH1 이건 전혀 이것만 보시고 우리는 이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머지 케이스는. 그리고 자유도는 이제 스펙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세타 해시 우리는 평균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바가 평균이고, 스케일 파라미터가 V이고, 자유도가 누인 멀티베리에 T 분포에서 세타 1이라는 놈을 우리가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세타 1은 세타 1은 아직 억셉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썼던 노테이션으로 따지면 이쪽은 세타 스타인 거죠. 세타 스타. 그래서 얘가 프로포즈 됩니다. 끝입니다. 끝. 그래서 얘가 프로포즈 된 거고요. 그때 이제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세타 바로 또 저장했고, V는 사실은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저장한 거고.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포저 스텝이 끝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케이스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로포저 스텝을 통해서 이제 세타 1이라는 놈이 프로포저 된 거죠. 세타 1이 프로포저 된 거고, 얘는 세타 바는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V는 프로포저 디스트리뷰션의 분산 공무산, 또는 스케일 파라미터고요. 자, 프로포저 했으면 이제 얘를 억셉할지 리젝할지 결정해야겠죠. 그 단계가 MH 스텝입니다. 그래서 MH 스텝에 한번 가보죠. MH 스텝에 가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존 값이 세타 제로입니다. 세타 제로와 이제 세타 1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 1이 억셉되면 세타 1을 저장할 것이고, 그리고 세타 1이 리젝이 되면 세타 제로를 한 번 더 저장할 겁니다. 세타 제로를 한 번 더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타 제로일 때 로그
로그 포스텔이란다. 로그 포스텔이라는 건 이제 로그 라이크루드 더하기 로그 프라이어인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커넬입니다. 커넬. 일종의 커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이제 그 프로포절 덴시티입니다. 프로포절 덴시티. 자, 이거 보시면 이 세타 제로에서도 프로포절 덴시티를 계산해야 되고 프로포절 된 값에서의 프로포절 덴시티를 계산해야겠죠. 그 분포는 이제 평균이 이제 세타 헷, 뭐 세타 바라 해도 되고 세타 헷이라 해도 되고 평균이 이거고 분사 공분산이 V이고 자유도가 누인 멀티베리엣 T 분포입니다. 멀티 T 분포에서의 이거는 이제 로그 멀티베리엣 T 분포 덴시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얘는 기준값이잖아요. 얘는 기준값이니까 얘는 그 알파, 그 MH 비율이라 그러죠. 알파에 분자에 들어가겠습니까? 분모에 들어가겠습니까? 얘는 분자에 들어가고 얘가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놈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LM 포스트, 커넬은 그리고 타겟 덴시티 커넬은 이건 기준값이니까 기준값은 분모에 들어간 거고 이제 새로운 값은 이제 세타 1에서 계산한 거는 이제 분자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건 어디 있나요? 이건 여기 있네요. 프로포절 된 값에서의 프로포절 밸류에서의 이제 커넬, 이제 로그 커넬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자에 들어갑니다.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코드에서는 제가 뭘 계산하냐면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알파는 이제 0과 1 사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파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로그 알파를 계산해 버렸어요. 로그 알파. 로그 알파 계산하면 이제 얘는 이제 분자의 로그 빼기 분모의 로그가 되겠죠. 그죠? 로그 알파는 분자의 로그 빼기 분모의 로그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바로 분모의 로그입니다. 이때 PD라는데 D가 이제 디나미네이터 분모란 뜻이고 나중에 PN을 계산하는데 N이 이제 뉴미레이터 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에 들어갈 거 보시죠. 분모에 들어갈 건 뭡니까? 기존 값에서의 로그 포스테리어 더하기 이 뭡니까? 이거는 Q1은 뭐냐면 프로포절에서의 프로포절 덴시티예요. 그죠? 분모에는 이제 프로포절 덴시티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분자에는 기존 값에서의 프로포절 덴시티가 들어가요. 더하기 이제 새로운 값 프로포절에서의 로그 포스테리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로그 알파입니다. 로그 알파. 그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뭔가 좀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프로포즈 한 놈이 어떤 우리가 부여에 대한 제약을 만족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리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제곱의 양수라는 제약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파라미터가 0과 1 사이여야 된다. 근데 프로포즈라는 게 정규 분포나 T 분포에서 프로포즈 해봤더니 그 값이 0과 1 사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3이 나왔다. 그 제약을 만족하지 않더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제약을 만족하지 않으면 뒤에 볼 것도 없이 기존 값에서의 뭐 로그 포스테리언 계산할 것 없이 얘는 무조건 리젝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무조건 리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억셉은 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억셉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1이면 억셉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약을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프로포즈 한 놈이 제약을 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제약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로그 알파를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포즈 된 놈은 알파의 확률로 억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로그 알파를 계산했으니까 그 유니폼에서 그냥 유니폼이 아니라 로그 유니폼을 계산해요. 유니폼에서 뽑아낸 다음에 이 로그 유니폼이 로그 알파보다 적으면 억셉되는 걸로. 원래는 뭡니까? 그냥 유니폼 값이 그냥 알파보다 적으면 억셉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치해도
똑같은 거겠죠, 그죠? 로그 알파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해주면 그냥 이거 알파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다시 양쪽에다 로그를 취하면, 왜냐면 로그를 취한다 해가지고 부등호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죠? 로그. 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명제입니다, 명제.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다. 그럼 알파, 억셉은 1이 된 거고요. 이 1이라면 1 곱하기 세타 1 더하기 1 빼기 억셉인데 억셉 1이면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셉이면 세타 0가 세타 1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타 1이 이제 억셉이 됐어요. 그럼 세타 1이 이제 새로운 파라메타죠. 그럼 이 새로운 파라메타는 다음 이터레이션이 되면 이놈이 기존 값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이제 앞으로 기존 값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세타 0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 0가 바로 이 함수의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억셉 됐다 그러면 억셉 됐을 때 로그 포스테라를 그냥 참고 값으로 그냥 밖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냥 내줘라 라는 뜻이에요. 억셉은 안에 1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반대로 이게 false다. 이게 false라는 소리는 프로포절 된 놈이 리젝이 된 거죠. 그럼 얘가 0이에요, 0. 이게 false면 억셉은 0이고, 이게 0이라면 얘가 없고, 얘가 0인 거죠. 0이면 그냥 세타 0는 세타 0. 그러니까 기존 값이 한 번 더 기존 값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그리고 이제 기존 값에서 이제 로그 포스테리어가 한 번 더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에 이제 그 억셉 리젝의 결과물. 이게 이제 세타 0 놈이 원래 있던 세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포절 된 값일 수도 있는 거죠. 인풋이인데, 이게 세타 1이 이 세타 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존 값이 세타 0일 수도 있고, 프로포절 된 놈이 세타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억셉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이터레이션에서 첫 번째 스텝은 프로포절 하는 거고,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억셉 리젝을 봐서 이제 억셉 되면 이제 프로포절 된 놈이 이제 세타 0더라고, 리젝이 되면 세타 0에 기존 값이 세타 0로 한 번 더 저장되는 거고, 그죠? 일단은 라이크를 한번 그냥 참고로 저장해 본 겁니다. 계산해 본 거고,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가 이제 계산이 되면 이놈을 이제 그냥 MHM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냥 포스테이러를 저장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카운터 이 기존 값이고, 여기다가 억셉을 넣어주면 이제 억셉이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1이라면 기존 카운터가 시장은 0일 텐데, 시장은 0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0이었는데 억셉이 됐으면 1이고,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이제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리젝이 됐으면 0이고, 그럼 0 더하기 0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넣으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카운터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n번 중에 억셉된 횟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카운터 나누기 n을 해주면 그 억셉 레이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중간 결과 보는 겁니다. 중간의 결과가 어떤 값들이 이제 계속 저장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현재 뭐 이터레이션이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그 이제 파라미터가 얼마고, 또 억셉 레이시 얼마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확률로 계속 억셉되고 있는 거냐, 대충. 그걸 보는 겁니다. 끝입니다. 끝. 예. 자, 그럼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때가 찾는 과정인 거고요. 그때가 찾았고, 지금은 이제 MCMC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BG란 그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포스테리 디스플레이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중간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중간 결과.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SA 뉴턴 극대가 찾는 거고, 중간 결과 보시면 중간 결과가 왜 안 나오지?
중간 결과가, 이거는 최종 결과만 나와 있네요. 중간 결과를 보고 싶다. 중간 결과를 보고 싶다. 중간 결과가 볼까요? 여기서 지워버리라 그랬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돌리죠. 마진 라이프는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SN 뉴튼 포스텔에 모두 찾은 거고요. 찾은 거고, 나왔는데 중간 결과가 안 나오네요. 중간 결과가 왜 리포트가 안 되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결과를 보고 싶은데 몇 번마다 보냐? 이 프리퀀시가 이제 몇 번마다 볼 거냐 그런 거거든요. 보면 이트레이션 몇 번마다 결과를 볼 거냐? 500번마다 보겠다. 근데 왜 잘 안 보였죠? 너무 빨리 돌아서 그런가요? 한 1000번 해볼까요? 1000번? SN 뉴턴 들어왔고, 또 돌아가 버렸네? 보면 혹시 CLC가 있네? 돌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CLC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얘가 안 보일까요? 오픈 중간 결과를 보여주라. 중간 결과가 현재 반복 시행은 하고 나와야 되는데 보죠. 됐고 중간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네. 중간 결과가 여기서 잠깐 리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리턴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중간 결과 수시 나와야 되거든요. 중간 결과가 안 나오네요. 추정 결과만 나오고 이상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예.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죠.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 이거를 결과를 보는 걸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림도 몇 개 예쁘게 좀 나오긴 하죠. 그럭저럭. 자, 보시면 뭘 보시냐면 제일 마지막 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이제 이 73, 이게 바로 이제 acceptance rate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게 딱 정해진 딱 특정 값은 없는데 이게 범위가 한 20%에서 80% 사이면 괜찮다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성 개수. 이게 비효율성 개수인데 비효율성 개수는 1에 가까우면 가까워서 좋은 거죠. 이건 굉장히 낮은 값입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안 좋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특히 이제 민이 이상해서 그럴 수 있지만 특히 V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V를 제가 임의로 여기서 V는 제가 임의로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100 곱하기 V로 적당한 V보다 한 100배 큰 거죠. 얘를 V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이 프로포절이 타겟에 비해서 지나치게 꼬리가 엄청 두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예 중간에 에러가 났네요, 아예. 그래서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100일 하지 말고 이건 너무 심했나 봅니다. 한 10배라고 해보겠습니다. 10배. 돌아가죠. 근데 확실히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어글리하죠. 예.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acceptance rate도 확 줄어들고 acceptance rate 5%밖에 안 돼요. 너무 낮죠. 또 게다가 비효율성 개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웬만하면 리젝 됐다는 소리예요. 리젝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리젝이 많이 됐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동일한 값이 계속 여러 번 저장됐다는 거죠. 실제 그런지 한번 보죠. 오픈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찍어서 한번 보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직선 이렇게 평행이 된 값들 종종 보이죠. 이런 것들, 그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경우가 많으면 굉장히 보면 화이트 노이즈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링이 효율적으로 안 됐다고 말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안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가 너무 적은 경우 0.01 또 한번 보죠. 이 경우는 의외로 잘 됐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예, 굉장히 어글리하게 나오고, 그죠? 당연히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억셈 레이스는 없습니다. 이 경우 억셈 레이스이 적당하다 해서 효율적이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비효율성 개수 이것도 이상하네. 한번 보죠. 그죠? MHM 오픈해서 보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상하네, 그죠? 그런데 왜 이게 비효율성 개수고 이게 비효율성 개수고 억셈 레이시 이겁니다. 이거네 이거. 그죠? 예. 자, 그럼 다시 적당히 했을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없는 경우. 자, 됐고, 그림 예쁘게 나오고,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봤을 때 얘들 아무거나 해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화이트 노이즈처럼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굉장히 샘플링이 잘 됐다, 샘플링이 효율적으로 잘 됐다. 또는 우리가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을 잘 선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이제 MH를 우리가 인디펜던트 MH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인디펜던트 MH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이 이터레이션마다 바뀌지 않죠. 그죠? 그 전에 억셉트든 리젝했던 그 전에 저장됐던 파라미터가 뭐든 관계없이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은 변하지 않아요. 늘 평균이 세타 해시고 분산이 그죠? 스케일 파라미터가 V인 T 분포에서 계속 샘플링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걸 적당한 이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모습으로 그렇지 조금 복잡해져 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 이게 V가 아주 예쁘게 달리 말하면 얘가 파이스트 데피니스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